안녕하세요. 5주차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물질대사와 건강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우리는 몇 가지 용어 정도만 챙겨두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여러분은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는 반드시 교과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교과서 46페이지를 보시면 영양소의 섭취와 에너지 균형 찾으셨나요? 결국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섭취를 했죠. 그리고 이 영양소가 소화라는 과정을 따라서 순환계를 따라서 온몸에 있는 세포에게 전달되면 세포는 세포호흡 경로를 통해서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이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보면 이제 결국은 내가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걸 가지고 소비하는데 섭취량과 소비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더 남거나 부족함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하는 양보다 섭취하는 양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하면 나는 영양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양실조라고 하겠죠. 제대로 생장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는 소비하는 양보다 섭취하는 양이 현저하게 많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계속 양분이 남겠죠. 영양 과다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 이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겠네요. 영양 과다가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내 몸에 들어오게 됐을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과하게 되면 내 몸에 쌓일 때는 뭘로 바꿔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냈었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4kcal의 열량을 낸 것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방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남아도는 과잉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부 아래는 계속해서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를 뭐라고 하냐면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교과서 4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 같은 비만도 질병이라고 분류를 한대요. 오늘날은 사실상 영양 부족보다는 우리는 영양 과잉에 노출될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하죠. 개념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루 동안에 소비한 에너지하고 섭취한 에너지를 봤을 때 섭취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때 나는 비만이라고 하네요. 그럼 내가 하루 동안에 소비한 에너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개념을 보면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으셨나요? 1일 대사량은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을 1일 대사량이라고 해요. 1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하고 활동 대사량을 더한 값을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4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내지는 호흡을 하거나 내지는 심장박동 같이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일 대사량의 60에서 65%가 기초대사량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근육 조직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비교해보면 남자가 근육 조직이 일반적으로는 여자보다 잘 발달되어 있죠.
나는 남자보다 근육이 높은데요 하는 애들은 기본적인 기초대사량이 높겠죠.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기본적으로 소비해주는, 활동을 안 해도 소비해주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남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여자보다 살이 덜 쪄요. 그 다음에 젊은 나이의 사람하고 나이가 든 사람을 비교해보면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여러분은 기초대사량이 높을 때, 왜냐하면 세포 생장이 활발할 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뭐 1교시 끝나고 매점 가고 2교시 끝나고 매점 가고 이래도 여러분 생에 비해서 살이 안 찔 나이고요. 어머님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먹은 건 없는데 먹은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살이 찌지?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싶으면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그냥 기초대사량은 이런 거구나,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하고 기초대사량을 더한 값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총 에너지 1일 대사량인데, 활동대사량은 말 그대로 다양한 생명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이에요. 내가 책을 읽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활동이라도 많이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살이 잘 찌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은 살이 쪄도 돼요. 고3이 끝나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세포의 생장이 활성이 높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만 해줘도 살이 훅훅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먹고 고3이 끝난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때인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대사성 질병이에요. 대사성 질병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원인이 복잡하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져서 뭐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만이나 운동 부족, 영양은 많이 먹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대사성 질병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에요. 비만이 되게 되면 이러한 대사성 질병에도 더 잘 걸린대요. 보시면 그림 2-9를 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비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내 몸의 기관이 하나도 없죠.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 막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게 협심증. 그러면 온몸에 있는 이러한 혈액의 이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뇌로 가는 거는 산소 공급이 몇 분만 차단돼도 뇌 전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 몸의 전체를 컨트롤하는 곳이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뇌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면무호흡증, 코골이라든가 천식 같은 것도 비만의 영향을 받고, 폐기능 문제 생기는 것도 비만의 영향을 받고, 고지혈증, 혈중의 콜레스테롤 양이 높아지는 거, 이것도 비만의 영향을 받고, 알코올을 먹지 않아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이 딱딱하게 되는 것들, 내지는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특히나 2형 당뇨병, 혹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 췌장은 이자였죠. 위 뒤에 이렇게 길게 뻗은 장기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 이자였던 것 같네요. 뒤에서 이제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에서는 당뇨병하고 연결된 어떤 호르몬 분비, 당대사와 관계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도 이자예요. 중요한 기관이죠. 그 다음에 장내 세균의 불균형 같은 경우나 정맥 저류,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혈관을 정맥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혈류가 계속 이렇게 뭔가 쏠리면서 왜 다리에 보면 혈관이 울퉁불퉁 이렇게 노출되게 되는, 이렇게 혈액이 고여서 울퉁불퉁해지는 하지정맥류 혹시 들어봤나요? 이런 것들도 비만에 의해서 더 잘 생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관절 염증이라든가 통풍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의 요산의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요산이 콩팥이나 방광 같은 데 쌓이면서 결석이 생겨서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 통풍이에요. 뭐 이런 병들 하나하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비만이라고 하는 게 내 온몸에 이렇게 질병을 야기시키는구나 그러고 패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글씨는 한 번씩 챙겨두면 되겠네요. 당뇨병은 우리가 3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 당뇨병은 요에 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당이 빠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오줌의 건강에서 안 된다라고 했네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에너지원이죠. 내가 힘들게 고분자 음식을 먹으면 ATP 써가면서까지 소장해서 소화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 형태로 분해를 했죠. 그리고 얘가 소장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 온몸의 세포에게 전달을 해주죠. 왜? 세포에서는 얘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세포업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내가 힘들게 ATP를 써서까지 소화를 시켰는데 얘가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그쵸? 불필요한 일을 계속 힘들게 한 거니까 내 오줌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검출돼서는 안 돼요. 물론 적혈구 같은 큰 물질이 빠져나가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밥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할 때 혈당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내 몸의 혈액에는 항상 일정 수준의 포도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도당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내 몸에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문제가 생겨서 오줌으로 포도당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포도당은 내 세포가 필요하니까 오줌으로 나가서도 안 되죠. 그러면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조절을 하냐?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게 내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3단원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면 꼼꼼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인슐린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이에요. 요즘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의 분자 구조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들어서 먹어주면 돼. 문제가 되지 않겠죠. 덜 힘든데 2형 당뇨는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작동해서 인슐린을 만들지만 내가 식이 조절을 내가 먹는 거를 조절을 잘 못하니까 이게 너무 자주 분비되고 이러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세포에 있는 막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시키니까 수용체에 결합을 해도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2형 당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을 넣어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를 조절해서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되는 더 힘든 질병이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비만이 되게 되면 2형 당뇨에 노출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 보면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지니까 어렸을 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40세 이상에서 나타나니까 여러분은 먹는 거를 조절을 잘 못한다고 해도 계속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아직은 당뇨병, 2형 당뇨 같은 데에 잘 노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네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압이 높은 거예요.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혈액이 혈관벽을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럼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혈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텐데 정상 범위는 최고 혈압이 120, 그 다음에 최저 혈압이 80mmHg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혈압이 140, 최저가 9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거는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는 온몸에 있는 소통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짠 음식 먹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비만이 되지 않게 조절을 해주고 비만이 아닌 사람도 사실은 고혈압에 걸려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고 다른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물질 대사와 건강 이제 일일 대사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 일일 대사량을 계산하면 돼요. 섭취한 양은 하루 동안에 내가 먹은 양을 다 더해서 몇 킬로칼로리를 섭취했는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뭐 된장찌개 100g, 뭐 아니면 쌀밥 한 공기,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늘 갈치구이 먹고 라면 먹고 떡볶이 몇 인분 먹고 먹은 만큼 더해주면 되고 일일 대사량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활동 대사량 플러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 되죠.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은 여자 같은 경우는 0.9 킬로칼로리 이게 킬로그램 1kg이 1시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내 몸무게 곱하기 24시간 해주면 되겠네요. 남자는 1kcal 몸무게 24시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kg이라고 하면 몸무게가 남자는 계산하면 몇 나오지? 1440kcal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뭐 호흡하거나 심장박동하거나 이럴 때 소비되는 열량이에요. 그럼 여자는 여기에서 10%가 빠지니까 144 빼주면 몇일까? 계산 틀릴 수도 있어요. 1296kcal 정도 된가? 그럼 여자의 기초 대사량이 남자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0.9 곱하기 몸무게 곱하기 24 하시면 기초 대사량이 나와요. 자기 몸무게 곱하기. 활동 대사량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3kcal의 열량이 소비된다라고 하면 활동 대사량은 뭐 해주면 되냐면 이게 보통 활동 대사량의 단위는 1kg이 1시간 동안 했을 때요. 그러면 내 몸무게 곱하기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가 3시간 했어. 그럼 1시간당 3kcal면 3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기초 대사량하고 활동 대사량을 더한 거를 섭취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같으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소비한 양이 더 많으면 얘는 영양 실조인 거고 부족인 거고 섭취한 양이 더 많으면 영양 과다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계산을 해보고 내가 먹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 소비하는 게 더 많은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49페이지를 보면 대사성 질병 예방하기 어떤 사람이 건강검사를 결과를 받았대요. 그러면 나의 이런 신체 발달 사항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 학생은 비만도가 나와 있네요.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나 상대 체중이 나와 있죠. 체질량 지수는 우리가 보통 BMI 지수라고 들어봤어요.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보통은 자기 키의 제곱을 몸무게로 나눠주면 돼요. 몸무게를. 그래서 이 값이 20 미만이면 저체중, 20에서 24면 정상, 25 이상이면 비만,
경도 비만, 30 이상이며 비만,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워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표 보고 아 나는 비만인가 아닌가 이런 것 정도만 확인할 수만 있으면 돼요. 표준 체중에 대한 현재 체중의 비율이 상대 체중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학생은 혈압이 정상이에요? 고혈압이에요? 그쵸? 정상은 최고 혈압이 120이고 최저가 80에서 120 사이가 정상인데 혈압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소변 검사했을 때 소변에 단백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성 정상이래요. 그 다음에 잠혈 소변에 피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오줌 속에 적혈구가 있으면 안 되죠. 정상이래요. 혈당은 정상적인 혈당이 89나 90 요 정도 밥 먹기 전에 혈당은 정상이에요. 콜레스테롤도 200ml 이하면 보통 정상이에요. AST나 ALT 같은 경우는 간 기능 검사 지표로 사용되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다 정상이네요. 그러면은 혈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어떤 건강 검사를 받고 통지를 받았으면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치를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실제 건강 검사지를 받아보면 옆에 정상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지 이상인지 체크가 아마 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한번 끊고 문제도 그러니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그 다음에 52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있나?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교과서를 한번 읽고 문제풀이까지 다 완료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